안녕하십니까. 형남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준화입니다. 오늘 사연자분님은요, 사연이 길지는 않지만, 이분께서 올해 48살이고 여자친구가 24살이에요.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했대요. 그런데, 1년이 좀 넘어가서 알았대요. 뭘 알았냐면은, 여자친구가 자기 말고 5명의 남자하고 연락을 한대요. 그걸 뒤늦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이 누구냐? 이런 물어봤죠. 근데 여자친구는 그냥 친구들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은 말이 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한국에서 말하자면은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남사친이 있어요. 근데 그 남사친들을 내가 다 모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남자 입장에서 괜찮지 남사친이면 이렇게 되는 거 한국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요? 그잖아요. 많은 분들이 세상에 남사친이 어딨냐고 남자는 남자친구 몰래 남사친 말도 안 되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라오스 이 사연자분은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지금까지 비밀로 해왔잖아요. 비밀로 해왔고 그 남사친들하고 이제 메시지 한 걸 봤어요. 근데 메시지들에 전부 다 하트 뿅뿅 하트 뿅뿅 이런 게 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이분께서 그동안에 여자친구한테 또 헌신적으로다가 물신양면으로 말 그대로 휴대폰, 그 다음에 아이폰, 그 다음에 아이패드, 또 이런 것도 사랑하니까. 이분께서 궁금한 것은 그리고 또 하나 또 뭐냐면은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여자친구 페이스북에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관심이 없었다 그거예요, 페이스북에. 근데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이제 라오스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그 구글 돋보기로 해가지고 봤나 봐요. 근데 거기에 말 그대로 자기는 싱글이다 이런 식으로 막 써있다 그거예요. 자기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왜 싱글이다. 그리고 또 전화번호를 누가 물어보면은 전화번호는 또 알려줘요 또.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라오스 문화냐. 라오스 문화는 원래 전화번호도 쉽게 알려주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냥 다른 남성한테 나 싱글이다 이렇게 말하냐. 이게 궁금해서 이제 이렇게 사연을 물어봤어요. 이게 좀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유독히 동남아에서 두 나라가 좀 비슷해요. 태국하고 라오스. 그런데 제가 이제 태국하고 라오스 이 두 나라를 좀 비교하면은 오히려 라오스가 태국보다 더욱더 저기 강하고 조금 더 이게 좀 심각하다고 해야 하나? 저는 그렇게 느껴요. 사실 연인이 없다고 라오스에서 이렇게 말하는 원인들 보면은 남친구가 있는데 저 남자친구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라오스에서 보통 연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자면 연인은 과연 뭐냐? 한마디로 양쪽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거나 결혼을 전제로 한 확실한 약속, 공식적인 발표 같은 거 그런 것이 없으면 내 스스로를 솔로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친구하고 걔네 부모님, 우리 부모님 만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결혼을 내년에 하기로 했어. 그런 게 아니야. 아직 거기까지 안 왔어. 그러면은 난 솔로야. 난 저런 남자하고 연인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을 해요. 한국에서는 데이트 정도 어느 정도 하면은 연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은 기회를 위한 가능성 열어두기. 또 이것도 좀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경제적으로 사회적 상황이 이 라오스가 좀 불안하잖아요. 경제가 유독 또 안 좋고. 그러면은 더 나은 조건이나 나한테 더 잘해주는 상대를 찾기 위해서 기존의 관계를 좀 숨기고, 내가 만나는 남자가 있어도 좀 숨기고 선택지를 좀 넓혀두려는 경향이 좀 솔직히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말하는 건 모든 여성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여성분들이 꽤 많다 그거예요. 대부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지원 및 혜택, 실질적인 지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할 경우, 다른 이성, 특히 외국인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라오스 남성이라도, 또 이 남성이라도, 아무튼 다른 이성으로부터 선물, 식사, 경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또 솔로인 척 관계를 유지하기도 해요. 예. 자,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 라오스 사람들이 좀 거절을 잘 못해요. 사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이, 나 남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말을 좀 못해요. 그래서 약간 모호하게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러다가 메시지 오면 한두 번 받아주고 연락을 끊을 수도 있고, 아무 전화는 안 받을 수도 있고, 아무튼 전화번호도 이렇게 알려주는 여성이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저 남자친구 있는데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되게 좀 불편해하는 것이 좀 있어요. 또한 이 라오스 나라가 아주 페이스북에 아주 정말 엄청난 시간을 들이는 나라잖아요. 필리핀이 아마 1등일 거고 2등이 태국, 그다음에 아마 라오스인가? 근데 라오스 이런 통신 인프라 치고는 라오스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시간을 페이스북을 해요. 모든 장사, 비즈니스, 사업 이런 것들이 다 페이스북으로 이루어지고 그만큼 페이스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친구 추가 누르면은 상대방이 허락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주 너무 쉽게, 그냥 메신저 교환이 일상적인 인사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락처 공유하는 자체에 부여하는 무게감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가벼운 거죠. 한국은 사실 누가 페이스북으로 나를 이렇게 딱 눌렀어. 그럼 이거 수락해줘야 하나 말해야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지 이런 거 하지 말까? 근데 라오스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누가 누르면 대부분 다 받아줘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 결혼 후에도 이제 다른 이성하고 연락을 유지하는 이 라오스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되게 모호해 이 경계가요. 이게 결혼을 했더라도 기존의 남사친이나 아는 이성하고 연락을 끊어야 한다는 인식이 한국처럼 강하지가 않아요. 한국은 사실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이제 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만났던 남자의 남사친들하고는 일부러 좀 거리를 두기도 하고 그 남자 입장에서도 좀 거리를 두잖아요. 근데 라오스는 좀 그런 게 좀 없어요. 계속해서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가정의 경제적 이 상황이 좀 불안정할 때 사실 과거의 지인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성과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으려는 약간 실용적인 좀 목적도 좀 있고, 라오스가 이 여성이 희생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 남편과의 관계에 어떤 불만이나 남편이 경제적 기여도가 많이 부족했을 때 여성 혼자서 이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 이제 외부에 의존하려는, 외부의 기존에 알았던 친구들, 남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의존하려는 경향이 좀 있긴 해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다시 말하지만 모든 여성이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개인이 속한 지역, 도시냐, 시골이냐, 그 다음에 교육 수준, 경제적 자립도, 그 다음에 성격, 취향,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연자님께서는 이런 걸 알고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좀 되게 조심스럽지만, 왜냐면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남성들이 5명이나 있다. 그런데, 하트 뿅뿅, 이 5명까지 다. 그동안 몰라왔어. 그 5명을. 그리고 페이스북에다 나는 솔로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한국 남자라면 이해를 못하죠. 저도 라오스 이 스타일은 많이 봐왔지만은 그동안. 그래서 저라도 솔직히 아닌 건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혹시 우리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형님들의 좀
좋은 댓글 좀 남겨주셔가지고 우리 사연자님이 좋게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자,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날 되시고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